선생님들 아마 지금 다년차시고 혹시 올해 초년차시다.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초년차 지역 하나. 네네, 알겠습니다. 한 7군데, 8군데 정도 되시네요. 처음 맡아서 하셨죠? 일단은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거 뒤에 설명하겠지만 모든 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설명의 자료가 올라갈 거고, 오늘 이 차량 본 첫 시작이거든요. 저희가 소위 연초되면 전국 순회 공연을 돈다 그랬는데 저희가 4개 권역을 돌았어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4개를 돌았는데 작년에 이슈가 좀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세밀하게 하자 그래서 8개 시도 나눴습니다. 그래도 충청권은 변하지 않아서 그냥 여기 대전, 충북, 충남, 세종까지 해가지고 충청권을 하게 됐습니다. 앞전에 장학사님 섭외를 끝났고 지금 이어서 센터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센터 역할 기본 운영 사항은 제가 몇 년째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물론 뒤에 가서 인증제 7번 꼭지 뭐 몇 가지가 바뀐 거 있고 꿈기도 변동사항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들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를 센터 선임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세뇌받듯이 늘 이것들 배우시는데 진로센터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저희가 진로교육법의 근거에서 만든 된 센터고 전국에는 12만 개 이제 특수학교 각종 학교회계관까지 있으면 그 반대급부에는 이제 체험처 승인받은 꿈기서 체험처 11,000여 개, 12,000여 개, 그리고 20만 개 되는 프로그램 승인받은 프로그램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와 체험처가 프로그램이 매칭되면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영리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국가는 15년 전부터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전국의 기초지자체 수만큼, 동사무소 수만큼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해드리고 있고 219개가 있고요. 거기는 소위 말해서 장학사님들이 직접 하는 지원청에서 직접 하시는 직영센터가 있고 그 외에 위탁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센터형이 4가지로 나누는데 쉽게 나누면 그냥 2가지인 거죠. 그래서 장학사님이 하시느냐 아니면 위탁이 하시느냐인데 아마 오늘 오셔서 다 들으시는 겁니다. 이 센터들은 아시다시피 꿈길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그냥 뭐 장학사님들은 그냥 쿵짝하는 게 아니라 중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학교들 연계, 협의 그리고 체험처들 방문도 하시고 발굴도 하시고 연계도 해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박람회 같은 거 짜시고 하는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하시는 겁니다. 플러스 약간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선택적으로 직능형 국가진로센터에서 하는 뭐 정부사업, 창의재단에서 하는 정부사업들을 같이 하시겠죠.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진로센터 역할입니다. 체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진로센터이다. 이거조차도 잘 모르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체험센터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게 꿈길 누리집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꿈길 누리집은 뭐냐? 교육부가 공인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네이버 꿈길 치면 나오고 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사용자 페이지, 그러니까 외 페이지에서는 어쨌든 간에 초중고 선생님들 뭐 하다못해 학부모들도 막 검색하면 프로그램 나오고 웹의 지도에도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체험처가 뭐가 있는지 인증기관이 뭐가 있는지도 나오고 프로그램 된 정보도 제공하고 있고요. 내적으로는 이건 관리자 페이지죠. 체험센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관리자 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이제 그 플랫폼 자체가 우리 체험처 승인받은 것들, 승인 줘야 되는 것들, 몇 개 학교가 뭐 매칭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대시보드 형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알 수 있는 게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있는 게 꿈길입니다. 물론 꿈길을 사용하지 않고 진로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교원들은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진로체험 많이 나가냐면 제일 많이 나가는 건 이거예요. 방법 1. 그냥 네이버 지도 찾아서 우리 지역 애들 드론 가고 싶은데 드론 쳐서 거리 괜찮다 하면 전화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예일고 교사인데 애들 뭐 30명인데 며칠자 될까요? 막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뭐 하고 좀 깎아주세요 뭐 해서 이렇게 진로 체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또는 문제가 생기거나 힘들까봐 예전 전임자가 발굴한 체험처 리스트 발굴해서 그냥 가시는 경우도 많으셔요. 또는 가끔 이게 전남이 이걸 잘하던데 교육청, 지역지원청 단위 자체에서 풀을 내려줘요. 이쪽 체험처는 진짜 우리 지역청에서 승인받은 좋은 체험처야 이러면 내려줘서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체험처 가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길을 통해서 사용해달라고 매년 얘기하고 있죠. 자, 왜냐하면 꿈길을 통해서 이제 진로 체험을 하면 특히 학교가 이게 아시다시피 작년에 하여튼 어느 시도에서 이슈가 있었죠. 진로체험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사실 진로체험 나가니까 굉장히 꺼려지는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꿈길을 사용하라고 권면을 드리고 있고 왜냐하면 꿈길을 사용하면 지역센터 통해서 체험처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안전도 그리고 프로그램 질검수 승인받은 컨텐츠만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도 꿈길을 사용해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국 단위로 저희 과장님 꿈길 있다 연수하겠지만 과장님이 연초가 되면 저희 전국 순회 공연 이걸 돌고 나면 거의 맞물려서 4월 달에 전국 단위의 시도교육청 그 교사들 교원들 연수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더해서 사실 지역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꿈길을 사용하면 타 지역에 승인받고 괜찮은 체험처에 양질의 체험처를 검색 및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보은인데 너무 지역에 체험처가 없어. 근데 지역의 청주센터에서 승인받은 괜찮은 체험처가 전국 단위로 오픈이 되어 있다면 괜찮네 해가지고 연계해서 연락할 수 있고 우리 쪽으로 땡겨올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 꿈길 누리집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체험처 안전도 프로그램 진단도 되고 학교별로 세부적인 운영 과정도 게시도 되고 어떻게 보면 센터 단위에서는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면 그 관리자 페이지에서 대시보드 형태로 우리 지역은 5월달, 9월달, 몇 월달에 많이 되고 체험처가 요길 많이 가네, 뭐가 되네를 다 가늠할 수가 있고 이게 유형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예체능이 좀 모자라는구나. 예체능은 청주가 좀 많네, 땡겨와야겠다. 어디가 좀 많네, 좀 대전이 많네, 가져와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센터들끼리 협약도 보고 체험처들끼리 하는 거예요. 왜냐면 품앗이 같이 다른 지역에 있는 체험처 승인을 준 거 줬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한번 좀 검수를 했겠지.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꿈길을 사용하기 바라는 거죠. 그래서 꿈길을 보시면 어떻든 간에 사용자 페이지와 백페이지, 관리자 페이지가 보이실 거고 잘 모르신다. 처음 오신 분들 모르시죠?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제가 늘 기준 잡는 게 있어요. 진짜 가끔씩 전화하셔서 처음 봤는데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엄청 화내요. 제발 그 꿈길 그 자료실 가보시면 영상으로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뭔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 좀 읽어보시고 두 번째로 꿈길 관리자 페이지 쪽 운영자 커뮤니티 공지 자료실 보면 102번 글, 물론 이게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제목은 꿈길 온라인 매뉴얼 센터용 영상 글을 참조하시면 세부적으로 꿈길 어떻게 사용할지가 나와 있어요. 더해서 아마 작년 말쯤에 꿈길 매뉴얼집 좀 예쁘게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꿈길 파트에서 설명할 때 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서 꿈길을 사용하시면 된다. 자, 체험처 발굴 및 관리입니다. 체험처 발굴 및 관리인데 체험처 발굴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이 연초되고 나서 그 공고문이든 뭐든 다른 시도에 있는 219개 중에 한 열 몇 개를 한번 이렇게 개더링 해가지고 봤어요. 공고문을 봤는데 공고문에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게 센터가 해야 될 역할 롤 중에 뭐가 있냐면 체험처를 10개 이상 발굴할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것도 늘 말씀드리죠. 센터에서 선생님들 매년마다 10개 우리가 계속 우상향할 수는 없잖아요. 이 우상향할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이 집도끼만이라도 잡아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요 해당 페이지 보시면 저는 제가 기준 내린 건데 체험처는 발굴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꿈길을 통한 체험처 발굴과 꿈길 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꿈길을 위한 체험처 발굴은 뭐냐면 이미 관내 그 진로센터 계정을 타고 들어가시면 관내 체험처 몇 개인지 뜨실 거예요. 그렇죠? 35개, 뭐 40개 이렇게 있다면 40개가 전체 절대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허수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가는 데가 있고 안 가는 데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미사용 체험처가 있다면 미사용 체험처, 휴면 체험처를 가셔서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되게 미사용 휴면은 담당자가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또는 이제 어디로 무슨 일이 있거나 또는 가끔 이런 경우도 체험처인데 연락이요. 학교에서 막 연락이 많이 오다가 5월 달부터 묘하게 연락이 계속 안 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보면 체험 프로그램 개시 일자를 4월 31일까지만 해놨어.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 연장을 할지 뭐 할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푸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체험처들한테 센터들이 이제 연락하셔가지고 다시 휴면된 것도 푸시고 미사용된 것도 푸시면 어쨌든 간에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집도끼라고 맨날 했는데 집도끼를 먼저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 꿈길 외는 저희 전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내땡땡 이제 딱 지도 봤는데 여기에 무슨 뭐 AI 기관 생겼네, 무슨 어디 여기 공공기관 생겼네 이런 거 있으면 검사 가서 찾아가서 출장 때 찾아가시든 뭐 겸사 날 잡아서 찾아가시든 해서 체험처 발굴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는 학교 추천도 괜찮아요. 이건 뒤에 있는 학교 협의랑도 연결되는데 학교랑 협의하실 때 어느 체험처 뭐 작년 기준으로 많이 가셨어요 이런 것도 사전에 요청해서 받아보세요. 그러면 꿈길을 딱 봤더니 A, B, C, D 중에 A, D, C는 우리랑 체험 꿈길이 있는데 B는 없네. 그럼 B는 뭐야? 뭐 학교랑 많이 갔던 것 같은데 하면 이런 식으로 가셔서 B에 있는 체험처랑 해서 뭐 어디 학교를 하셨죠? 그래서 꿈길 회원가입 보시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 꽂혀서 들어오게 하시면 좀 쉽다.
제가 쉬운 방법 알려드리죠. 그래서 체험처를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잘 발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팁 알려드릴게요. 팁. 되게 새로운 기관 섭외 시에 교육지원자 장학사님들이랑 되도록 가세요. 장학사님들이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제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가라는 건 아니에요. 한두 군데라도 같이 모시고 가셔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합니다를 좀 알려주시는 것도 센터 역할이야. 그러니까 센터장 장학사님이 같이 가시고, 더해서 참고로 장학사님들 같이 가잖아요. 버프가 있어. 버프가. 장학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장학사님 오셨구나. 저희가 촌농으로 이제 막 그 마룻바닥을 뭐 이렇게 칠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체험처에서 오시면 엄청 좋아하세요. 좀 관내 장학사님이 오셔서 그래서 장학사님 한마디만 딱 해주시면 제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열어주세요. 좀 어떠세요? 라고 해주면 되게 수락할 확률이 높아요. 진짜. 그러니까 장학사님 겸사 같이 가시면 좋고, 두 번째, 이 핑계를 참 많이 대시는데 제가 아니라고 늘 말하죠. 아무리 지역이 작아도 기본적인 공공기관이 있어. 그러니까 집도끼와 더불어서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소방서, 법원등기소, 읍면사무소, 하다못해 여기 기자 나있지만 교육부 산하기관인 도서관 같은 데는요, 그냥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너희 공공기관이잖아. 직권으로 이렇게 책무성 좀 가지고선 좀 들어와줘라고 해서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다못해 진짜 지역의 도서관도 교육부 산하기관인데 안 들어오려고 한다 했어요. 진짜 그건 좀 얘기를 해서 장학사님이랑 같이 가시든 뭐하든 이렇게 들어오서 체험처를 발굴하시면 좋다. 그 이후에 민간은 사실은 영리성이 없으면 잘 안 들어요. 저도 잘 알죠. 근데 이 민간기관은 병원, 약국, 은행 같은 약간 공공재나 큰 역할을 하는 데는 그래도 조금 체험처로서 열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너네는 인기가 많지 않냐,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식으로 얘기를 잘 하셔서 어쨌든 간에 이 체험처로 괜찮은 기관이 관내에 적어도 이제 10개 넘게 있을 수 있도록, 기본층 다 칠 수 있도록 들어오게끔 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더해서 마지막으로 발굴한 체험처가 당연히 겉면만 하면 잘 안 들어오고 꿈길도 몰라. 체험 등록하다가 특히 뒤에서도 설명할 수준별 프로그램 때문에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그거는 이제 센터의 목인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잘 모르시는 거는 한 번에 모아서 설명을 하시든 찾아가서 이제 좀 약간 프로그램과 체험처 승인을 하시든 하셔서 좀 이렇게 원숙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게 센터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달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체험처 수준별. 이제 이 수준별 프로그램도 이제 설명드리기도 지쳐. 그렇지만 새로 오신 센터 선생님들은 아셔야겠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험처가 꿈길에 체험처를 등록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올리잖아요. 예전에 사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체험처도. 무슨 말이냐? 프로그램 올리는데 기승전이 다 똑같아요. 비노공예를 한다, 비노공예를 한다, 비노공예를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꿈길에 있는 체험처 이거 프로그램 보고 신청을 안 해. 이게 뭐야? 하고서 신청 안 하고 점점 꿈길 활용률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직능형 국가적으로 해서 연구를 했더니 결론은 뭐냐면, 좀 체험처는 어렵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잘 꿈길을 활용하고 매칭이 되려면 학교 선생님들 커리큘럼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할 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체험처가 내용 전문가도 아니고 교도 설계를 어떻게 하냐, 이게 안 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거가 됐고 벌써 코로나 때부터 한 6년 된 것 같아요. 안착이 됐다는 표현도 웃기지만 이미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 좀 세부적인 예시하는 꿈길에서 문서 자료실 보면 이미 공지로도 벌써 6년째, 22년도니까 4년째네 벌써 올려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면 진로 체험 6개가 있고, 유형이 진로 체험은 유형이 6개가 있어요. 현재 직업 체험형이냐, 견학형이냐, 학과 체험형이냐 막 있는데, 대개는 사실 현장 직업 체험형이에요. 체험형이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막 이런 건데, 이런 6가지 유형별로 초, 중, 고니까 6가지 유형, 초, 중, 고 3개, 6, 3, 18 총 18개에 대해서 직리연이 아주 척척 박사님들이 그냥 쉽게 하면 좋을 텐데 어렵게 만들었어요. 무슨 고등학교 다니는 법적인 근거와 뭐뭐를 알려줘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뭐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이거를 체험처가 어떻게 해? 근데 결론은 뭐냐? 저희가 꿈길에는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매칭시켜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이제 모디파이 해보자 해서 딱 봤더니, 결론은 뭐냐? 목표, 사전 준비, 도입, 본활동, 마무리, 사후활동으로 이제 좀 되는데, 이거를 요목화 시켰어요. 그래서 예시를 뒀고, 시스템에서는 이거가 딱딱 위자드 형태로 딱 떠요. 목표를 쓰십시오. 예시, 기록물 관리관으로서 뭐뭐를 할 수 있게끔 된다. 이렇게 되면 딱 진짜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거를 카피해서 주어 동사만 바뀌어서 써도 넘어갈 수 있게끔. 체험처도 그러면 그냥 카피만 아니냐? 아니죠. 사실 저는 이거를 하면서 체험처도 목표는 이렇게 설정하는 거라 좀 아셔야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면서 쭈쭈쭈 다음 잘 쓰고 하고 하면 보면 짱 하고 체험 커리큘럼이 나와요. 커리큘럼이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시스템에서는 최대한 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시를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늘 센터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린 거죠. 진로 체험이라는 거는 단순 체험과 달라요. 이건 학교 선생님들도 자꾸 헛갈려 하시고 센터 선생님들 헛갈리시면 안 돼. 센터 선생님들 헛갈려 하시니까 체험처가 이상하게 비노공이란다 승인을 자꾸 주니까 학교는 자꾸 이게 왜 올라가. 그런데 무슨 말이냐, 진로 체험은 직업군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체험을 한 게 진로 체험이에요. 비노공예를 시작하자마자 하는 건 단순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비노공예를 가지고 진로 체험한다면 앞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늘 말하죠. 간단하게나마 30초 지나가듯이라도 안전교육이 들어가야 돼. 불나면 소화기 오겠고 선생님도 다 뒤로 뛰쳐나가십시오. 뒤에 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하면 돼요. 아프면 선생님도 말하십시오. 이걸 한 줄 넣어야 돼요. 커리큘럼에. 그러면서 이제 주택에 들어가는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자, 선생님은 비노공예사인데 대학을 나왔고 전공을 했어. 또는 안 나왔는데 뭐 학점문제로 뭘 땄어. 선생님은 그래서 국가 자격증을 따서 비노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막 직업군에 대한 거 얘기해주고 하면, 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애들이 진짜 짓궂어서 제가 참관해봤더니 그 비누공이 돈이 됩니까?처럼 막 돈을 많이 법니까? 뭐 어디는 뭐가 됩니까? 막 물어봐요. 그러면 이런 것들 애들 막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웃으면서 선생님 돈 많이 벌어, 뭐 건물도 샀어, 뭐 막 얘기해주고 한 다음에, 자, 얘들아 이제 질의응답 끝났으면 자 비누공예 해보자 해서 비누공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안전교육, 그리고 직업군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진로체험. 이게 진로체험이거든요. 이거조차를 자꾸 안 지켜. 제발 지켰으면 좋겠어. 제발. 이거 센터에서 승인 주면 안 돼. 체험처든 뭐든 할 때 제발 이거가 잘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유형별로 고등학교에서 법적인 거로 해가지고 아이들 흥미를 유발시킨지 안 시킨지를 꼭 보고선 체크하고 안 되어 있으면 주지 마시고, 이렇게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제발 요 세 가지만 해도 지켜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센터 선생님들은 그걸 다 하셔야 되고 선생님들 자체가 이미 세팅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진로 체험이라고 한다면. 자, 그거와 함께 제가 매년 진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진로 체험처와 학교와 진로센터 간의 협의체 구성이에요. 특히 여기서 체험처는 가로치고 치더라도 학교와 진로센터는 1년에 반기별 2번이라도, 베스트는 3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협의를 해야 돼. 자, 한번 정의 내려볼까요? 지역 내 지역 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요, 학교랑 체험처 간의 교류의 장이 필요한데요. 일단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지역센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요목화 시켰냐면, 학교가 이제 사실 1년짜리 계획을 세는 게 거의 2월 말 3월 초예요. 이미 거의 지금은 1년짜리 학교별로 진로 체험 계획을 잡아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임들 된다면 빨리 장학사님들은 뒤에 힘입어서 공문을 발송해서 관내에 있는 이제 초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초등학교도 이제 실적 보고를 하거든요. 겸사. 초중고 교사들 불러 모아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진로센터는 접니다. 제가 이런 거 하고 있고 저희 지역센터는 이런 거 하고 있고 체험처는 이런 게 있고요. 하면서 막 여러 가지 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로 체험하는데 계획 잡으셨나요? 어디로 뭐 어디가 고충서 뭐 어떤 상황이 좀 어려우세요? 물어도 보고 하면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진로센터는 통합적으로 들으셔서 중앙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남은 컨설팅 갔더니 전남 장학관님이 굉장히 잘하셔. 무슨 말이냐면 그 센터 협의를 했더니 그걸 한대. 그 학교가 저희 매달 며칠째 중간고사니까 이때까지 아두이노 체험처 30명 뭐 마련해 주십시오 이런데 센터한테. 근데 그걸 듣고 장학관이 엄청 화를 내는 거야. 센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진로 예산비가 다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 예산 가지고선 진로 체험 계획하고 수립하고 운영하는 건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협의를 하면서 ABCD 학교 얘기를 쭉 들어봤더니 어려움이 뭐가 있으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했더니 요즘에 신선호 체험 프로그램 많이 하고 싶대. 우리 지역이 없어. 아 그렇구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 하고 싶대. 없대. 아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뭐 여기 로또 주식회사 성심당과 한번 해보죠. 그래서 협의 봐가지고 뭐 해서 뭐 빵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위켄드 센터에서 한다. 자, 몇달 하려고 하는데 몇일 때 배서 뭐 언제가 편하시겠어요?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뭐 5월 달에 하시셔서 5월 달 되면 여기서 A, B, C 학교들 모아놓고 이런 중앙 단위로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개별 단위로 할 수 없는 것들, 힘든 것들을 같이 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뿜기 잘 모른다면 좀 자잘하게 좀 알려주시고 박람회 계획 세우시는 게 진로센터 역할인 거예요. 속된 말로 시다처럼 학교에서 막 요청하는 것들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눈먼 거 1차원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중간관리 기관처럼 좀 중간중간 굵직굵직한 걸 해주시는 거가 원래 센터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길 바란다.
해서 2, 3월 달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교 선생님들 장학선생님 공문에 힘입어서 다 하시고 이런 것도 얘기 좀 하시고 더해서 사실은 하반기 때도 왜 필요하냐면 11월 달 되면 12월 달 되면 아시죠? 초중고 작년에 초등학교까지 추가됐어요. 진로 실적 보고를 꿈길에서 다 해야 돼요. 지금 전화 대란 오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노이로제 걸려. 진짜 저희 중앙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진짜 센터들도 근데 이걸 모르니까 노루패스야. 인증 사무국에 뭐 꿈길에 물어보세요 하는데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원래 센터가 그것도 알리면서 해주시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꿈길에 등록할 때 어떻게 뭘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도 미리 준비하고 계셔라. 이런 것들 하셔야 된다. 그리고 꿈길에서 하면 나중에 12월 달에 실적 보고 등록하기가 좀 편하니까 이렇게 하셔라.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협의하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관리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돌아와서 언제 하면 좋냐? 저는 개인적으로 학기가 시작되는 2, 3월에 무조건 한 번에 하셔야 된다. 두 번째, 여유가 되시면 11월, 12월 달에 한 번 더 하셔야 된다. 실적 보고할 때. 정말 더 여유가 되고 나 학교랑 학교 편입이 너무 좋다. 자, 방학이 끝나고 9월 달 개강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9월 달에 계약을 하면 학교도 진로참 예산비도 남기도 하고 대개가 2학기 때 박람회가 잡혔기 때문에 그때 한번 협의 한번 보시면서 대규모로 뭘 할지 어떻게 할지도 같이 짜신 것도 좋아요. 이상향은 3번인데 최소 2번을 하시기 바라는 거예요. 2, 3월 달과 11월, 12월 달에. 이해되셨죠? 네, 요거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많이 이거를 5년 동안 얘기했더니 많은 센터들이 협의체 구성을 잡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아젠다를 잡으셔가지고 센터에서 학교랑 연계하셔 이렇게 해주시고 여유가 되시면 나중에 인증기관이든 체험처든 매칭을 다이렉트로 해주시고 이런 것도 좋은 건데 그거는 이제 차처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센터는 꼭 교원들이랑 이렇게 연계를 하셔가지고 진로 해야 된다 역할을 해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했던 얘기가 주저리 뒤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자료집에서 한번 참고해보시면 되시는 거고, 네, 똑같은 겁니다. 네, 자, 인증제입니다. 인증제 꼭진데 인증제 힘드시죠? 인증제가 힘드신데 어떻든 간에 뭐 이거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교육부 자체 내에서도 교육부 장관으로 인증을 주는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진흥과로 바뀌긴 했지만 공교육진흥과에서도 이 장관 인증 주고 하는 건 중점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이 인증 사업에 제가 올해 10년째 맡게 됐습니다. 매년 할 때마다 5년째 맡게 된 이준섭입니다. 6년째 맡게 된 이준섭입니다. 올해 10년째 맡게 된 저인데 인증제가 올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선생님들한테 특히나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가 많이 바뀌었냐? 인증기간이 뭐냐면 지금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상하반기 2번 공고를 통해서 이미 상반기 공고는 올라갔어요. 공고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접수를 받고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세 번째 심사를 6개월 동안 하셔서 6개월 후에 장관 인증을 주고 인증 현판을 주고 인증서와 인증 현판을 주고 보도자료 배포하는 게 상반기, 하반기 2번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인증기간 되시면 연 3년의 인증기간 동안 연 4회씩 총 12번 무료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이제 전수 사후 점검이라서 1년에 한 번씩 꼭 사후 점검도 갔다 오셔야 돼요. 이게 힘드시죠? 법으로 정해졌어요. 네, 법입니다. 법.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인증제가 요즘에 좀 그래도 특히 이번 연도 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하면서 좀 고민했던 부분이 그래도 올해 많이 풀렸는데 무슨 말이냐? 금년부터 학원 기간은 접수를 받지 못합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학원 기간은 공고문에도 올라왔어요. 학원 기간 신청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여담이지만 학원 기간이 꿈길에서 학원이라고 유형이 딱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길 체험처가 인증제 신청을 하게끔 저희 프로세스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학원 기간이 꿈길에서 지정할 때 어느는 개인 사업장으로 된 학원, 어디는 단체로 된 학원, 어디는 뭐 된 학원, 법인으로 된 학원들이 막 있어요. 근데 신청서를 못 모르고 넣으시면 잘 보셔야 돼요. 센터가 걸러내셔야 돼요. 너는 이제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신청을 혹시나 하셨으면 삭제가 임의로 안 되거든요. 1차 서류 심사 때 서면으로 탈락시키셔야 돼요. 본 기간은 학원 기간임. 학원 기간이 여기서 또 팁. 학원 기간이 저는 학원 기간들처럼 무슨 학원들고 한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아카데미 아름다운 사람들 뭘 것 같아요? 미용학원 막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쳐내야 되는 거예요.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요번에 이것도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는 뭐 그냥 공개 자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진로교육 정책과가 어쨌든 간에 공교학교 교육과로 바뀌었어요. 제 조직 개편이 됐었고 공교학교 진흥과가 뭘 하냐면 학원을 만들고 학원 사업 사교육 쪽도 맡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증 기간이 벌써 이게 9년째 됐었던 건데 늘 이게 이슈가 많았었어요. 학원 기간이 예전에도 국민일보에도 이슈가 좀 됐었던 거고 작년에도 이 학원 기간 때문에 제가 실사 나오고 뭐하고 처리하는 게 좀 많았어요.
국민신문고 다른 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맞지 않죠. 무슨 말이냐? 영리성을 취하는 기관인데 영리를 취하지 않고 뭐 하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요번에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용단 내리시고 서기관도 용단 내리셔가지고 학원 기간을 빼기로 했어요. 다만 시스템적으로는 좀 약간 좀 고충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선생님들이 신청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거를 알아서 빼셔야 돼요. 혹시나 공고문에는 명시했지만 학원 기간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선생님들이 1차 서류에서 탈락시켜야 됩니다. 신청한 기관들은 삭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바뀐 게 있어요. 두 번째 바뀐 건 뭐냐면 이것도 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거 됐어요. 이제 재인증 기간이 이제 인증제가 10년 되다 보니까 사이클이 한 4번 도는 기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인증을 4번 받는 거죠. 근데 사실 내부 자료긴 하지만 저희가 연 4회 3년 동안 12회를 해야지만 되는 건데 재인증 받을 때 보면 4번 받고 다시 또 재인증 기간 들어오고 뭐 2번 하고 들어오고 입소문 나가지고 그냥 제대로도 막 실적 등록도 안 해요. 물론 재작년부터 사후 점검을 정말 저희가 쪼기 시작해가지고 실적 등록이 제대로 들어오긴 했죠. 사후 점검 때 실적이 인증 최소 실적이 안 되면 다 인증 취소해서 자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그걸 막아놨어요. 저희가 시스템을 작년부터 개발해가지고 겨우 수건 사업으로 올해 만들어졌는데 결론은 뭐냐? 제가 재인증 기간이에요. 12번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거의 만기거나 이제 만기가 찾아가지고 재인증 기간 들어오려고 하는데 4번밖에 안 했어. 모르겠지 하고 신청하잖아요. 얼레창이 뜰 거예요. 신청하게 되면 얼레창이 어떻게 되면 당신은 23년 2차 기간으로서 12회 중에서 8회를 했습니다. 나머지 4회를 실적을 입력하십시오가 뜰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입력하게 되면 입력하는 페이지로 가서 실적 입력을 해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당연히 사회기를 실적을 등록했으니까 그 실적이 진짜 강아지 사진인지 학교 확인서인지는 누가 확인해야 될까요? 1차 심사 때 센터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요. 네, 좀 어려우시겠지만 요게 롤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밑에 쭉 실적 보기 부분에서 추가 실적 보기 부분 누르시면 추가 실적 보기에서 자기네들이 4개 넣은 것들이 따다다당 보일 거예요. 아시죠? 뭔지? 근데 공고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난 2년 동안 한 번에도 한 게 무료씩 있어야 되잖아요. 딱 그 실적이 지난 2년 동안 한 게 있으면 꿈길 거 따닥 누르면 딱 꿈길로 꽂히니까 이건 볼 것도 없죠. 선생님들은 꿈길 외 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꿈길 외 거는 학교 선생님 사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텍스트로 막 적어놨는데 진짜로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학교 선생님들 사인 무조건 첨부 자료 올리죠? 아시죠? 이거 학교 선생님 사인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1차 서류 심사 같이 하시면 됩니다. 조금 역할이 올라갔는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수건 사업했던 중간에 전수 사후 점검하면서 이제 안 되면 이제 인증 취소 주고 이제 실적 못 잡으면 신청조차도 안 되게끔 다 막아놨어요. 이제 위로 아래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정말 이제 쭉정이는 다 날라가고 알곡만 남을 거로 지금 기대를 합니다. 해서 이제 인증제 요거가 실적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전화가 많이 올 거예요. 하다못해 공고문 올라오고 나서 학원기가 연락 온 게 제가 직접 받은 건 4-5군데가 넘어요. 학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는데 아마 센터들한테 연락이 오면 어쨌든 학원기관은 학원법에 의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학원기관은 접수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참고로 하나 더 그러면 작년 25년도 하반기 때 선정받은 학원기간 어떻게 되냐? 3년 동안 유예하겠죠. 네, 3년 동안 살아는 가는 겁니다. 2028년이 되면 학원기간은 유형 9개 중에 하나가 없어져서 인증기간 총 8개만 남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학원기간과 재인증기간 실적 등록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고 선생님 이걸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방법 절차는 아까 말한 것처럼 6개월 동안 3차례인데 센터가 해야 될 것들은 이미 신청서 제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번 단계 하고 있어요. 다 룰루랄라 선생님들 다 계속 보시다가 3번 1차 심사 서면 심사 현장 실사할 때 센터들이 그걸 하시면 돼요. 서면 심사는 뭔지 아시죠? 항목별로 잘 들어온지 안 들어왔는지 뭐는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시고 괜찮게 넣었네라고 하는 거고 안 나왔다 해가지고 안 나왔으니까 탈락이 아니에요. 해당 기관한테 노티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보니까 어디 파트에 뭘 안 쓰셨습니다. 넣으셔야 되는데 안 하면 그러면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걸 안 알려주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예전에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해당 센터는 미비사항을 한 번에도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고 그럼에도 안 되면 너가 연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알려주시고 여기서 만약에 의지가 없고 안 고쳤다 그러면 서면 심사에서 서면 탈락으로 사유 쓰시고 떨어뜨리면 돼요. 근데 서면 심사 고치라고 했더니 서면 보완을 했어. 그러면 2단계 1차 심사 2단계인 현장 실사 나가시면 됩니다. 현장 실사 나가시는 거 아시죠? 현장 실사 지표가 있어요.
현장 식사 지표가 있는데 현장 식사 지표에 나가서 관내 장학사님이랑 2인 1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장학사님들이 바쁘셔서 다 못 가셔. 아시죠? 대대로 장학사님이랑 같이 가시고 안 되면 주무관님 같이 껴서 꼭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세 번째 변경 사항이 있어요. 제가 뒤에서 인증제 때 파트 할 때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세 번째 변경 사항이 뭐냐면 이 현장 식사 할 때 현장 식사 나중에 갔다 와서 이제 그 시스템에서 입력하잖아요. 저희가 항목별로 해가 10가지 지표인데 예전에 총 12회를 했으면 가점 3점이 들어갔어요. 기억나시죠? 재인증 기간. 이게 바뀌었습니다. 교육부 요청이 해가지고 12회 이상을 하면 가점 2점이에요. 만점이. 그 나머지 1점은 뭐냐? AI 신산업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가점 1점을 더 주고 인공지능인 경우에는 더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임들이 가점을 더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기조가 교육부 기조가 신산업기관, 첨단산업기관, AI 인공지능 쪽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 좀 추가되는 걸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참고로 공공기관, 민간기관 신청할 때 공고인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이제 교육기반 실적이 있어야지 신청할 수 있는 건데 공고문에 왜 한 번이라도 써놓은 거 안 써놨는지 아시죠? 딱 한 번에도 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딱 한 번 하고 들어온 기관들이 너무 많아. 그 저희가 일부러 명시를 안 한 거예요. 이게 매번 왜 명시를 안 하냐는데 일부러 명시를 안 한 거고 어쨌든 한 번에도 하면 근데 들어올 수는 있어요. 신청은 가능은 하다. 그리고 학원 기간은 빠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 그 유무료의 기준 중에서도 무료는 어쨌든 간에 학원 학생들한테 주머니에도 돈만 안 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예산, 학교 교육청 예산으로 한 것들 하다못해 학교 예산으로 한 것들도 다 무료로 보고 있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더해서 공공기관과 신산업기관들은 참고로 근데 지난 신청일 기준으로 2년간 실적이 없어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다 열어놨어요. 거의 다. 지금 웬만한 건 다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시고 지금 공고문 올라갔으니까 공고문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공부하시고 습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모르시면 뒤에서도 다시 안 나겠지만 안내 자료도 있을 텐데 꿈길 카카오 채널 등록 좀 제발 좀 해주세요. 이거 잘 쓰는 센터들은 잘 하시는데 꿈길 카카오 대한상공에서 인증사무국 카카오 채널 만들었거든요. 카카오로 물어보세요. 잘 쓰시는 분들은 저희도 편해. 이 캡처 뜨고 뭐 보내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이따가 무조건 등록하시라고 얘기할 텐데 친구 등록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꿈기에 대한 인증제는 잘 모르겠다면 인증제 공유 게시판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같은 뒤에 세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 오늘 이거 하는 것도 촬영한 거 영상을 매년 마찬가지만 촬영한 영상 저희 대한상공 인재TV에 다 탑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늘 오시면서 이제 딱 들으시잖아요. 1년치 사업을 저희가 딱 스케치해서 다 말씀드리잖아요. 하시다가 잘 모르시겠다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어. 하시다 모르시다 그러면 카카오톡 채널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절차는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기타 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체험처에서 승인해달라고 하면 조속한 승인을 부탁드려요. 물론 그렇다 해서 영혼 없이 그냥 승인 주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진로 체험인지 안전성이 특히 문제는 없는지 안전성 진짜 중요해요. 저희 진짜 대기업에서 들어왔는데 안정성 때문에 안 돼가지고 체험처 탈락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고 승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험처에서 프로그램 등록 시 되도록이면 지역 제한을 풀어달라고 해주세요. 승인 줄 때. 왜냐면 그래야지만 보온도 청주에서 한 거 볼 수 있고 뭐 청주도 대전에서 한 것들 볼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체험처가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서로 품앗이 한다 생각하시고 뺏기는 게 아니니까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체험처 승인 시세치 수준별 프로그램 등록하는 거 아까 말했지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이제 막상 해보면 어렵진 않은데 체험처는 어려울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도와주셔야 돼. 참고로 선생님들이 테스트라거나 뭐를 하고 싶으시면 저희 뭐 꿈길에서도 이따가 예전에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건데 꿈길 홈페이지 앞주소에 꿈길 있죠. www.꿈길.momo잖아요. www를 없애고 DEV develop 그러니까 DEV를 치면 사용자 연습할 수 있는 테스트용 사이트예요. 거기서 회원가입하시고 뭐 하시고 막 하시면 돼. 막 하셔도 돼. 거기서는. 저희 www.꿈길.만 하시면 안 돼. 그거는 진짜 실제적인 거니까 큰일 나고 대부 서버라고 하는데 대부 서버에서 사용자 페이지 서버에서 마음껏 하세요. 연수할 때 쓰시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서 해보시고 선생님들도 이제 숙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노티 4번째는 인증기관 의무 운영 횟수 하는 거 아시죠? 이제 안 되면 진짜 칼같이 자른 거니까 관내 인증기관들 지금 어떻든 간에 실적 잘 채우고 있으라고 하세요. 4월달 되면 인증기관 이제 전수 사후 점검 5개월 동안 진행되는 거 아시죠? 3월 15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한 20일 경에 저희가 아마 중간에 공문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저 선생님이 지금 고개를 휘저으면서 진짜 절레절레 하시는데 5개월 동안 힘드시겠지만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래도 실습에 좀 나름 조금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진짜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5번째 사후 점검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사후 점검도 질의를 많이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데 뭐 뒤에 인증제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증기간 취소를 요청하셨다 해서 바로 딱 인증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게 말했잖아요. 법에 의해서 장관이 인증 준 거라서 4, 9월 달에 점검이 끝나면 사무국에서는 10월 달, 11월 달에 후속 조치를 취하고 하여튼 저치하고 12월 달에 경과보고 결과보고를 이제 해가지고 안건 상정을 또 해야 돼. 인증위원회 부처 국장님들이 땅땅땅 때려야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한 달 동안 법적 이견 신청 의무를 공고해서 이견 신청이 안 오잖아요. 작년에 50개 중에서 SK텔레콤 어디가 두 군데가 아니에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오해였어요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 신청해서 살아났어요. 총 48개가 취소됐는데 이것까지 하는 데가 2월 달 됐어요. 1월 말. 4월 달에 시작한 게 이게 저희는 질 관리의 가장 큰 꼭지 중에 하나예요. 2번의 선정 결과 공고와 전수 사후 점검이 저희 메인 중에 메인이에요. 물론 여기 뒤에서 또 인증제 파트에서 더 자세히 말했지만 인증 취소되시면 인증서와 인증여파 파기한 거 사진 보내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시다 진짜 모르시면 대한상의 인재TV 인증제를 보세요. 여기서 진로 치시면 나와. 이미 3, 4년치 거 다 누적돼서 올라와 있어요. 올해 거도 지금 뒤에서 촬영하고 있죠. 대전 첫 시작, 우리 전국 순회 공연 8개 올해 세부적으로 도는데 첫 시작 대전에서 하는 거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이것들을 잘 모르시면 매뉴얼집 보시면서도 하시다가 모르면 영상 보시고선 복귀하시면서 아, 이때 이거였지. 근데 모른다? 뭐 하시라 하시죠? 자, 카톡으로 해가 친구 맺은 거 빨리 물어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전화하면서 이제 도와드릴 거예요. 진짜 저희는 장치는 다 마련했어. 진짜 요청해서 줌으로도 다 해드린 적도 다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들 열심히만 하시면 되신다. 자, 일단 제 연락처고 저희 연락처니까 알고 계시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아까 그 자료집 보면 꼭 카카오톡 채널 제발 친구 좀 맺어주시고 그거로 이제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응대를 다 못 드려가지고 좀 이렇게 부득이하게 만들었습니다.